근데 어떤 목적으로 컨텐츠를 만들든 이 다섯 가지 부분을 일정합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거를 해주는 그런 가장 단순한 구조의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콘텐츠 마케팅은 되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만든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 콘텐츠 만드는 일이 전부입니다. 뭐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들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 뭐 아니면 광고 수익처럼 단순히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한 거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계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든 이 다섯 가지 부분을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만들고 싶은 것보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만드는 게 콘텐츠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가공하고 제작하는 거,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사실 콘텐츠라는 게 시중에 없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거는 인기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에 없다는 거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뜻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찾고 그 다음에 나만의 인사이트로 재가공하는 게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배포하는 거. 이게 앞서 제가 말했던 세 가지 과정을 모두 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콘텐츠만 자동화 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자동화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일의 구조를 분석해서 나열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뭐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부 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은 AI에게 시장 조사랑 리서치 대신 시키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만 뽑아낸다거나 내가 찾은 자료가 이미 있다면 그 자료와 비슷한 자료를 서칭해 달라고 하거나 그리고 모아놓은 자료를 뭐 AI가 취합하고 분석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만드는 영역으로 간다면 블로그 글이나 영상 스크립트의 초안을 써달라고 하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편집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편집을 하고 싶은데 그 편집을 위한 도구를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배포까지도 버퍼를 활용하면 제 대신 업로드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모든 단계를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메이크로 자동화 세팅만 하고 손 떼고 있으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거는 자동화를 마법의 지팡이로 생각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마법처럼 진행되고 알아서 팔로워 1000명, 만 명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화 본질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자동화라는 거는 한 명이 하는 일을 무인으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AI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저희도 그런 거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I 티가 너무 나거나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안 보거나 아니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AI가 헛소리나 거짓말을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자동으로 해줘라고 하면은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휴먼 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들 수는 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동화 그리고 AI가 모든 거를 해주는 그런 가장 단순한 구조의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지금 기술이 되게 빠르게 발전 중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놓치면 앞으로 따라가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지금이 초기거든요. 이런 LLM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자동화가 국내에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지금 알아놔야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RSS 아까 말씀드린 피드를 갖고 오는 RSS로 시작을 해서 컨텐츠를 모으고 LLM, 퍼플렉시티, GPT,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모은 컨텐츠들을 재가공하고 플랫폼으로 배포하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의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담고 있는 거죠. 자, 아까 그 길게 설명한 이론이 바로 이제 여기서 쓰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콘텐츠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를 살펴보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뭐 주제를 찾고 편집 툴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각각 그 자동화를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까 살펴봤습니다. RSS, LLM, 그리고 배포. 아무리 복잡한 결과물도 이런 식으로 구조해서 보면 되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처음은 RSS. 이제 RSS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앞으로 올라올 피드를 뽑아오라는 명령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올라와 있는 거를 뽑아오라는 명령어거든요. 근데 이제 RSS 다시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의 RSS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피드를 갖고 올 수도 있고 페이스북,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CNN 뉴스, 뉴스레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레터. 저 같은 경우에 미리 RSS 피드를 만들어 왔는데 AI라는 주제로 이 네 가지 사이트의 피드를 섞어서 번들을 만들었어요.
뭐 이거 되게 쉽거든요. 그냥 여기서 뉴피드 만들고 미디움에서 갖고 오겠다 하면은 이거 제너레이트 해서 뭐 프로그래밍 주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피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TLDL이라고 제가 주로 보는 이제 테크 뉴스레터가 있는데 이거랑 테크크런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테크 뉴스 사이트고 BBC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 가지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피드들을 자동으로 여기로 모아지게 만들어 놨고 그럼 여기 이제 RSS 피드 링크가 생겨요. 이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URL인데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는 여기 아래 맥시멈 넘버 오브 리턴 아이템스가 있는데 이거는 몇 개의 컨텐츠를 갖고 올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한 개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자료 조사를 얘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제가 뽑아왔던 네 가지 번들에서 AI 관련된 기사를 얘가 알아서 피드로 갖고 와주고 근데 이제 갖고 왔으면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뭐 BBC나 이런 데서 만든 기사일 뿐이니까 그럼 그거를 뽑아와서 이제 재가공을 해야 되죠. 그 뽑아오는 거를 말씀드린 퍼플렉시티라는 AI로 쓸 수 있습니다. 왜 퍼플렉시티를 쓰냐면 이 퍼플렉시티 AI가 그 웹 크롤링에 특화된 AI거든요. 웹에서 서칭을 하고 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갖고 오고. 그래서 GPT나 클로드보다는 퍼플렉시티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RSS 만들었으면 퍼플렉시티 여기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챗 컴플리션 이거 만들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 저는 이제 API를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이 API 키를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코딩이나 자동화 AI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API 키가 뭐지? 여기서부터 이제 막막하죠. 이제 이걸 넣으면 아예 실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무작정 API 키를 넣는다고 이게 AI가 작동이 되진 않거든요. 이 API 키가 뭐냐면 내가 이걸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거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 퍼플렉시티 API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API를 다운받을 수 그 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내 API를 생성을 받아서 그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결제를 미리 하셔야 시작이 됩니다. 이제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토큰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5달러 정도면 다시 충전할 걱정 안 하고 웬만한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PI 다운받고 여기다 입력을 하면 옵션이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모델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건데 이 퍼플렉시티 AI 자체에서 쓰는 AI 모델이 있잖아요. 이거 어떤 AI 생성형 AI를 쓰냐에 따라서 이 모델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는 라마 3로 했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냥 퍼플렉시티만 넣는다고 얘가 자동으로 뽑아오진 않으니까 어떤 걸 하라는 명령어를 넣어줘야 되고 transcribe this article 해서 여기 RSS 피드에서 가져오고 싶은 기사들의 링크를 뽑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재가공해서 제가 다시 써서 만들려면 그 링크뿐만 아니라 그 링크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RSS가 그걸 대신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플렉시티 AI로 이 링크에 있는 그 텍스트를 따로 뽑아와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빈칸으로 나오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제가 이전에 썼던 그 모듈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티클의 텍스트를 뽑아와야 되냐? URL, RSS 필드에서 내가 뽑아온 링크를 링크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내가 주는 링크에서 텍스트 뽑아와. 그 링크는 이거야. 그리고 롤은 그냥 유저로 하시면 되고 맥스 토큰은 이게 한 번 AI를 돌릴 때마다 토큰이 소모가 되는데 최대 얼마까지 쓰게 할 거냐라는 거고 저는 일단 4천으로 했는데 돌려보니까 한 1000에서 2000 정도 사용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RSS에 뽑아온 링크에서 텍스트를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원문 텍스트인 거예요. 영어로 된 원문 tek스트. 거기까지만 해도 콘텐츠라는 걸 만들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나 GPT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GPT 누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건 크리에이터 컴플리션 이게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서 받아온 결과값을 GPT로 활용해서 그 프롬프트를 입력한 대로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제 저는 여기서 글을 생성할 겁니다. 제가 뽑아온 원문 텍스트를 편집을 해서 나만의 컨텐츠로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원문을 뽑아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웠잖아요. 지금 그냥 RSS 피드로 갖고 와서 그 텍스트를 그냥 갖고 와줘 이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나만의 컨텐츠로 만들어줘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API 커넥션을 하고 모델을 설정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GPT-4
했고 마찬가지로 유저로 하고 여기 이제 메시지 컨텐츠 칸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저는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거든요. 뭐 AI 기사니까 테크 기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블로깅 컨텐츠를 만들어줘라고 입력을 했고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것들을 이 프롬프트로 만들지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걸까요? 이 퍼플렉시티 AI에서 갖고 온 그 기사의 원문을 참고해서 이런 블로그 컨텐츠를 만들어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퍼플렉시티의 결과값을 갖고 와야겠죠? 이 결과값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시면 컨텐츠가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클릭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갖고 와요. 이제 여기까지 형성이 됐고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하실 때 반드시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만들면서. 여기 누르면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거는 발행된 건 아니에요. 아직 이 스케줄링까지 해야지 시작이 된 거고 이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제 결과값이 나오죠. 이게 하나의 오퍼레이션이라고 이게 하나의 액션이거든요. 이거를 1000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S 피드에서 갖고 온 게 이런 컨텐츠가 있죠. 그럼 퍼플렉시티 AI가 그러면 그 갖고 온 링크의 원문을 다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걸로만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 원문을 그대로 GPT한테 넘겨서 내 프롬프트대로 글을 만들어 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도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뭐 이런 걸 했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심도 있게 탐구하려면 관련 기사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관련 기사를 참고해라. 제 프롬프트대로 지금 형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커뮤니티에 큐레이션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레드에 올릴 수도 있고 뭐 좀 더 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블로그용 그 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잘 실행된 걸 봤고 그다음에 저는 한 발짝 여기까지도 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미지까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미지도 GPT 오픈 AI에서 만든 이제 달리라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거고 이것도 똑같이 오픈 AI 챗GPT를 클릭하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제너레이터는 이미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API를 연결하고 저는 일단 단순하게 이미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에 적합한 인스타그램 게시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라고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짰고 이 GPT가 만든 결과물에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돌려서 나온 결과물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죠. 왜 구체적인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뭐 수정을 하면 되고 자 이제 이미지까지 형성이 됐고 바로 이제 배포를 하시면 돼요. 이제 다 이제 결과값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뭐 활용할 건 이제 글 생성기에 만든 글과 이미지 생성기에서 만든 이미지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인스타그램 피드로 만들겠다. 하시면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버퍼 사용하실 필요도 없이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스타그램 폴 비즈니스 누르시고 크리에이터 포토 포스트 누르고 마찬가지로 내 인스타그램 계정이랑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포토 URL 여기서 만들어진 URL 넣고 뭐 캡션 넣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값만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노션으로 연결을 해놔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노션으로 이러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이러이러한 폴더에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줘 하고 제가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대로라면 얘가 자동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겠죠? 아까 말했듯이 인도 에듀테크 스타트업 뭐 불확실성 초래할 것이다. 이미지도 잘 형성이 됐고 뭐 좀 더 구체적인 설정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이미지 들어가고 텍스트 들어가고 해서 이제 버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인스타그램 업로드까지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안 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솔라피 같은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면은 카카오톡으로도 바로 연결 가능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콘텐츠가 다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 가벼운 큐레이션으로 제공한다면은 퀄리티가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되게 기초적이고 거의 뭐 한 10분, 20분 정도 소요됐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매일매일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